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원만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받았고요. 옆으로 쓰죠. 붙어 있으면 안 돼서. 박지현 변호사의 조력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지난번에 고발인 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 저는 그 당사자로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발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잘 넘어갔고, 문재인과 이해찬, 이낙연 등등의 사람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 묻더군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 자들로 의심이 되고, 이번 부정선거의 과정에서 가장 큰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런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시행에 옮길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지금 8개 정도의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이제 있죠. 증거. 어떻게 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용지, 자석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천여장에 그런 게 있고, 양쪽에 그 여백이 맞지 않는 것들, 다음에 이 두께가 다른 투표용지 등등, 다음에 인쇄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프린트가 돼야 되는 건데 인쇄가 된 것들. 근데 인쇄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망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는데요. 그거 이후에 발견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것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했던 사전 투표의 저의 득표는 4,460표였습니다. 그런데 재검표할 때 재검표의 결과를 이야기한 대법원의 검증 조서에는 사전 관외 투표의 저의 득표수가 4,760표로 정확하게 300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이야기를 했고,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우리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했을 때 주면서 거기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 이거를 주었을 경우 누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는지를 알아낼까봐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삭제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감춰서 보내고 순서도 바꿔서 보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증거로 쓰려고 자료를 하라고 했더니 공문서를 다 바꿔서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사를 충분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선관위에서 밤새도록 야근을 하면서 불을 켜놓고 야근을 했는데 아침에 큰 트럭이 하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혈 유튜버들께서 그 뒤를 추적을 했더니 경기도 시흥에 있는 고물상에 물건을 부리고 나왔어요. 쓰레기를 다 버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었느냐? 투표용지가 나왔었습니다. 적법한 투표용지가 찢어진 채. 그랬는데 이게 이런 일이 있다. 아니, 왜 있으면 안 되는 중앙선관위에서 이런 투표용지가 나오느냐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이 투표용지는 경주에 있는 연수원에서 연수원에서 있어야 할 투표용지다라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 투표용지인지를 알아냈어요. 특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표를 했는지를 알아냈다는 거예요. 뭘로? 거기에 찍혀있던 QR코드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가 투표를 했는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거는 전부 다 찍혀있거든요. 전자개표기에. 근데 그걸 누가 찍었냐 그랬더니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다 왜 이런 게 있느냐라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경주에 있는 연수원에서 누가 찍은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뭘 주장하느냐? 배춧잎 투표용지가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QR 코드가 있죠. 근데 그 QR 코드 배춧잎 투표용지는 국회의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한꺼번에 중첩돼서 인쇄가 돼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나와라. 나오면 무려 10억 원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광고를 했어요. 아니, 전에는 귀신같이 찾아내던 이 중앙선관위에서 왜 그 표를 찍은 사람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가짜 투표용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찾아내서 당신 이 투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전에는 찾아내던 사람을 지금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 왜 그걸 못 찾아냅니까? 그래서 조작이니까 못하는 거죠. 다음에 유령 투표지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예, 이거는 불법 선거, 불법 투표로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투표였습니다. 예, 그 상황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에 찾아냈듯이 이번에도 QR코드로 언제 어디서 투표한 사람이다. 이거는 사전 투표인데 뭐 저 제주도 서귀포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저 전방에서 했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라. 찾아내면 부정선거였다라는 우리들의 주장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음에 그 사람은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거를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1000표 이상 나온 1000표 이상 나온 일장기 투표지에는 딱 하나의 한 사람의 사전 관리 아니가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관리인의 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송도 이동 관리인이 나와야지. 그 사람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1000장 넘게 계속 잘못된 투표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돼요. 사실은 1000장을 제가 계속 이상하게 찍었습니다. 저는 눈이 잘 나빠서 이게 일장기인지 아니면 잘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그렇게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일본을 사랑하는 친일파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속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해달라.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의견서를 따로 제출을 해서 따로 계속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느낌은 무엇이냐, 이게 형식적으로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인 조사, 고소를 했으니까 고소인 조사,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난해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던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을 17장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 다 이성윤이한테 가서 이유 없음 해서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 이두봉 검사장이 있는 여기 인천에서는, 인천 지역이 좋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인천인 거 아시죠? 훌륭한 인천에서는 저 고발인 조사, 고소인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에 그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건 걱정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갉아먹는, 뿌리로부터 갉아먹는 이 부정선거, 이 범죄, 무지막지한 범죄를 파헤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그 이제 오늘 사건 말고요. 8월 10일 날 잡혀 있는 사건이 10월 1일로 갔잖아요. 재검표. 예, 그게 청주 상당구 윤갑근. 예, 그랬는데 지금 그게 청주서 개표함이 있던 거가 대법원에 옮겨가 한다 그랬다가 또 그러다가 사법연수원에 간다 그랬다가 다시 청주를 또 갔다 그랬다가 그래놓고는 2달이 지나는 뒤에 하기로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좋은 질문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8월 10일이면 내일이 오늘이죠. 예. 사실은 오늘 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개표가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일장기나 배추잎이나 아니면 뭐가 있나? 돛다발 뭐 난리가 났겠죠. 돛다발처럼 난리가 나면은 닷새 뒤에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8.15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뛰어났죠. 다 뛰어나왔죠. 다음에 8월 14일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날 하는 이 집회가 대규모로 실시가 될 겁니다. 그때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겠죠. 그럼 이 정권이 남아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를 댔습니다. 오늘 사망자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 주말에도 한 명, 두 명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5천만 명 중에 5천만 명.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너는 왜 맨날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러냐? 한 명이 돌아가셨으면 4,999만 9,999명 중에서 오늘 두 명 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 태어나는 아기는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할 때 5천만 전체 인구 중에 그냥 고작 한 명, 두 명 돌아가시는 그 병, 독감만큼 한 병을 두고 모든 사람 2명 이상 만나지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독재 방역, 정치 방역입니다. 자기네들이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실정에 대한 고발하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8월 10일 날 못하게 한 겁니다. 8월 15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줄 이 영향력, 예. 파장 때문에 예. 파장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습니다. 9월 6일 김선동, 아마 도봉갑이나 을인데 갑 같아요. 도봉을의 전 국회의원 사무총장도 했던 김선동, 제 친구 김선동이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에 대한 변론 준비 기일이 9월 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이면 그 사람의 지역구도 재검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도도한 이 물결을 견뎌낼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도봉을구는 삼립방 박스가 발견된 중요한 선거구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그러면은 지금 8월 23일에 김두관 경남이죠? 잡혀있죠? 김두관, 나동현. 나동현 잡혀있죠? 다음에 8월 30일은 박용찬 잡혀 네. 있습니다. 박용찬.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묻고 싶으실 텐데 네. 8월 15일이 무서우니까 8월 15일까지 제 4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8월 15일이 끝나는 상황에서도 이걸 또 연장할 것이냐? 그럼 연장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상에 많을 것 같죠? 없어요. 북한도 안 그래요. 북한 안 그래요. 또 어딨나? 중국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 9월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네? 9월까지 하고 이제 10월까지 가야지. 10월 3일이 있고 10월 9일이 있으니까 10월 그때까지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계속 참고 계실 겁니까? 아니, 과학적인 겁니까? 과학적이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저항을 해야 합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저기 검찰 쪽에서 그 인쇄진지 아니면 프린터에서 나온 건지 그거만 확인하면 국가수에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감정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국과수도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국과수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감정인들을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이기고 지는 희비의 쌍곡선이 저기 그려졌습니다. 그때 문병호 후보가 이거는 재검표하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77일 만에 그 재검표가 실시됐어요. 그 재검표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정유석 후보가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돼서 당시 여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저기에 전화를 했어요.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재검표를 하는데 26표 차이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냐? 나 이거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밀하고 사람들이 많이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단 한 표도 오차가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이랬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진짜로 한 표의 차이가 없었어요. 정유섭 의원이 얻은 건 정유섭 의원이 얻은 것대로, 다음에 이 문병호 후보가 얻은 건 문병호 후보가 얻은 것대로 한 표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었냐? 3표가 줄어들었어요. 표 차이가. 그건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3표는 이 둘이 얻은 건 한 표도 차이가 안 났는데 이 문병호 후보의 무효표로 판정된 거를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여기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26표 나오는 게 아닌가 하고 막 찾아봤더니 거기서 3표를 구제받았어요. 야, 이건 정말 엄격하게 보면 좀 억울하겠다. 이래가지고 3표가 구제가 됐습니다. 지난 또 그 전에는 문학진이라는 기자 출신, 한겨레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몇 표 차이로 떨어졌냐? 3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 문세표예요. 문세표가 어떻게 했어요? 나 재검하겠다. 그래서 뒤집혔나요? 3표 차이가 뒤집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뭐 294표 얘기도 나오고 300표 얘기도 나오고 328표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느 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 그거 뭐 실수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하고 지금 대법원하고 그 표의 숫자의 차이가 300이에요. 누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누가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처음에 잘못 쓴 건지, 아니면 대법원이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그 수많은 변호사와 수많은 판사와 대법관들이 다 있고 저도 있고, 예? 그 중앙선관위 사람들도 있고 대법원 종사자들, 거기서 일하는 근무자들이 밤새워서 24시간 가까이 한 게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틀릴 리가 없습니다. 틀린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잘못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라서 그냥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선관위가 잘못되고 대법관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표 차이는 오산을 한 이 범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그럴 수도 있지, 웬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지금 부실을 부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게 저쪽에 저 민주 쪽에 좌파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쪽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크게 혼을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슨 남을 도와주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단 한 표의 차이가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번엔 통째로 300, 다음에 뭐 151표가 남고 뭐 어디는 줄어들고, 저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잘못이 아니고 뭡니까? 그 잘못은 어떻게 벌어졌느냐? 계산을 잘못한 거지. 잘 맞추려다 보니까 계산을 어떤 놈이 잘못했어요. 100표짜리 100표 뭉치를 3개를 잘못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용지 10억을 준다 해도 나오지 않는 이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와 이 일장기 투표용지, 다음에 자석 투표용지, 본드 투표용지는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투표용지들이 갑자기 6월 28일 재검표할 때만 나온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사람들, 개표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하세요. 그런 투표용지가 있어도 야, 참 멋있다. 나 일장기 나와서 좋아. 이러면서 1000명이 했다고요? 1974명 중에 1000장이 넘는데 과반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뽑아서 했다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4.15는 부정선거였고 그게 제지역구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제지역구는 고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났는데 김선동, 나동현, 다음에 뭐 윤갑근, 뭐 이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박용찬, 이런 사람들의 개표에서는, 재검표에서는 투표의 수가 다른, 미처 갈아끼지 못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미리 예언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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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